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종승입니다. 오늘은 저번 유튜브에서 전국 토지시장, 특히 안성 토지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즉, 토지시장의 거래에 악재가 있을 경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냉정히 여러 가지 자료로 비교 분석하거나 현황을 봤을 때 토지 거래 시장에서 최고의 악재는 금리 상승이죠. 그러나 금리 상승을 제외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 반드시 토지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보상받은 사람도 엄청 많고요. 부동산을 팔아서 여유자금 현찰이 있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은행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본이 부족하니까 소위 말하면 소액 투자자나 개별 투자자들이 은행의 대출을 풀로 이용하고자 해서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감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금리 상승 부분, 토지 거래에 소위 말하면 방해가 되는 악재를 제외했을 때 지금도 안성에 토지를 투자를 할 만한가? 토지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1사분기 모도 자료를 보면은 1분기 지가 상승률이 0.91% 밖에 상승이 안 됐고 거래량은 약 20%나 감소됐습니다. 공식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분기 1월에서 3월을 말하죠. 1사분기 이 지가 변동률 거래량을 보면은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 경기를 말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빼고는 지방은 유일하게 세종하고 대전입니다. 대전을 빼고는 전부 다 지가 상승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 지가가 떨어졌냐? 자세히 들으면 작년 지가 변동률은 작년 3, 4분기, 즉 작년 가을부터 떨어졌고요. 거래량은 작년 2, 4분기,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봐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가 변동률과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와 대전, 세종이 그나마 선방하고 나머지는 막말로 죽쓰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체 거래량은 수도권이 전분기 대비해서 22%, 최근 오전 대비해서는 30%. 경기만 떼놓고 봤을 때 경기도만 전년 분기 대비해서 25%, 최근 5년 대비 30%. 즉 20에서 30% 거래량이 줄고 있다. 요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20에서 30%. 그런데 안성은 다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에 더블 40%나 급감했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전국의 토지가 거래가 줄어드는데 1사분기 대비해서 용도 지역별로 보면 도시 지역이 24%, 비도시 지역은 관리 지역이 18%, 그 다음에 지목별로 봤을 때 임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임야가 30%. 임야가요, 요즘은 개발이 잘 안 됩니다. 옛날에는 싼 임야를 사서 대박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임야가 상당히 관리가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도로변 주변이나 호숫가 주변에 산을 까서 저기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요, 탄소 중립 정책으로 정부의 오랫동안 오래된 나무는 탄소 흡수율이 적기 때문에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용도 지역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 용도 부분은 상업용지 땅이 제일 많이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성은요,
작년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경기도가 9.86인데 안성은 8.41%로 경기도 평균보다 1.45%나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평균 상승률보다는 1.45%가 낮습니다. 안성은. 참고하시고요. 공시지가는 4월 말에 공시를 해서 5월 말까지 이의제기를 해서 6월 말에 확정이 됐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안성은 경기도 평균보다도 1.45%가 공시지가도 떨어졌는데 실제 토지 거래 건수를 한번 보자고요. 실제 토지 거래 건수는 작년은 2021년은 2020년 대비해서 36%나 늘어났지만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아직 다 안 갔기 때문에 1월에서 5월까지입니다. 올해 1월에서 5월이 작년 1월에서 5월하고 비교했을 때 40%나 급감했죠. 자, 앞에서 보시다시피 전국 토지 지가 상승률은 평균 20에서 30%가 빠졌다 그랬죠. 언제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평균적으로. 근데 안성은 40%나 격감했어요. 급감했습니다. 대개 50%가 넘어요. 유일하게 덜 빠진 데가 일중면이라고 저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성은 공시지가율도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거래량도 전국보다도 2배나 급감했다. 자, 요거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거래가 왜 안 되나요? 금리 상승이 기본적인 요인이긴 합니다. 그 이외에 농지3법이 개정돼서 농지정이 외지인은 취득하기가 어렵죠. 그거를 제외하고 순수한 개발 호재만 놓고 봤을 때 안성에 IC가 4개 들어온 제2경부고속도로가 들어선 곳이 고시를 한 것이 2016년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 착공했어요.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시하고 나서 3년 뒤에 착공을 했고요. 착공하고 나서 지금 딱 올해가 3년째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올 가을쯤 될 겁니다. 작년 가을에 2019년도 가을에 착공했으니까 2022년도 올 가을이면 3년 착공 3년이 됩니다. 근데 개통이 1년 늦어져서 2023년이니까 1년 6개월이 아직도 개통 시기로 보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안성까지 그랬고요. 세종까지는 2024년에서 25년도 개통이 1년 연장됐으니까 세종까지는 아직도 개통 시기가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요게 포인트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개통이 되면은 뭐 끝나나요? 거래량이 뭐 완전히 안 되나요? 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나 지하철 역사 같은 거 보면 구멍만 뻥뻥 뚫리면 뭐합니까? 주변이 성숙돼야지. 주변에 뭐가 들어서야죠. 주변이 성숙되는 시점까지 계속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주변이 성숙되는 시점까지 따지자면은 안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이고 세종까지는 적어도 5년은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 투자 시점, 투자 시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안성의 핵심 호재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2년에서 24년에 했던 것이 1년 연장돼서 2023년에서 25년이고요. 주요 간선도로는 25년이고요. 뭐 24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23년에 끝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제일 늦게 잡았습니다. 2025년이고요. 그 다음에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이 4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이 2026년입니다. 그렇다면은 대체적으로 2025년이 넘어가면은 개발 호재가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충분한 투자 기간, 지금 2020년이니까 아직도 약 3년 정도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는데요? 투자 시점하고 시기가 남아있는데 저번 유튜브에서 말씀 금리가 상승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금리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대출을 이용해서 토지 투자를 하신 분은 망설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토지 보상금이나 부동산 다른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보유한 분이 현금을 보유한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금리를 이용하지 않고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금리 부분이 주범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투자자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적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성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분은 안성이 다른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거래가 격감을 했고, 공시지가도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다만 호가가 높이 있습니다. 호가, 실제 거래되지 않은 얼마에 팔아달라는 거래 가격만 무성할 뿐이지 실제 거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인 SK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서 안성에 들어올 경우 안성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토지 보상으로 인해서 안성 토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 저번 유튜브에 말씀드립니다. 왜냐? 토지 보상금으로 안성에 땅을 살 만한 땅이 이미 안성동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용인 보상금으로 안성 토지 사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대토를 포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인의 SK 토지 보상금이 내려와서 안성 땅값을 더욱더 올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금리가 변수이고, 금리는 변수인데 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지금이 여러 가지로 토지를 고르기가 좋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고르기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투자자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진정한 투자자는 조심스럽게 조용조용히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특히 금리 부분은 정부에서도 신정부에서 금리 억제책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물론 금리가 더 오르겠죠. 기준금리는. 그러나 시중금리는 소수점으로 오르고 급격하게 오르지 못한다. 왜냐? 금융통화위원회에 금리를 올릴 때는 허락을 맡아야 되고, 너무 금리를 갑자기 올리면은 1% 정도만 올리더라도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오르지 못한다. 사실은요, 우리가 최저금리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높은 것이지요. 과거 금리에 대비하면 지금 금리가 결코 높은 게 아닙니다. 5%, 6%, 그전에는 7%, 8% 갔어요. 그전에는 그 이전에야 뭐 IMF 때 말도 못했고요. 12%, 13% 뭐 이렇게 갔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자, 그래서 과거 저금리에 살았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높을 뿐이지, 민감할 뿐이지, 이 캐시플로가 많은 투자자는 지금이 적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해서 훌륭한 투자의 지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